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관점이 있지만 오늘은 개인 절세 관점에서 본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 개인 사업자와 혹은 법인 두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회사의 규모가 좀 더 커지면 법인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사업의 특성상 처음부터 이렇게 법인으로 시작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이 나은지 개인이 나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관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개인 절세 차원에서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다르고 누가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사업의 주체가 납니다. 그래서 회사는 곧 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경비 다 빼주고 수익이 남게 되는데 이 수익이 온전히 이제 사업주의 몫이 되겠죠. 예. 전부 다 자동적으로 당해년도에 다 사업주의 몫으로 처리되어서 과세하고 종결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조금 다릅니다. 예, 법인은 사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게 뭔가요? 이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인격체, 즉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람이 저, 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지냐면 이 법인에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있고요. 주주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배당을 받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된 사람들은 법인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보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급여도 있고 상여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유족보상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게 각각의 다른 사람이면 깔끔한데 음, 우리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대부분 법인을 설립하셨는데 내가 투자한 주주이기도 하고 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 노동을 제공하는 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거의 내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주주이면서 임원이기도 하지만 사업의 형태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사업자와는 이렇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관점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란 뭔가요? 예, 과세 표준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즉 사이즈를 줄이는 건데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고 분산하고 쪼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큰 것을 잘게 나누면 거기서 가져가는 세금들의 합을 다시 합치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분산하라. 뭐 귀속자를 나누어라, 뭐 사람을 많이 세워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가져가게 하라,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사람을 분산하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한 사람이 3억의 과세 표준이 생겼습니다. 저 소득을 가져가야 돼요.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되는데, 혼자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소득 세율에 의해서 세율 38%를 내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나누어서 둘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인은 각각 1억 5천씩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개인 소득세율로 볼 때 35%의 세율을 내고 가져가게 되니까 세율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사람으로 나누면 3인이 1억씩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세율은 훨씬 줄어듭니다.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서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그림으로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과세 표준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원칙, 절세의 첫 번째 원칙, 사람을 분산하라는 차원에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빼먹었네요. 이렇게 되면 1인에서 3인으로 됐을 때 세금을 약 37% 절세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절세 원칙, 첫 번째 사람을 분산하라는데 개인 사업자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업주와 직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제 사장님, 대표님이 되시겠고요. 자, 사업주가, 그러니까 나 혼자일 때는 소득이 다 나한테 편중되기 때문에 사람을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관계자, 즉 가족이죠.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소득을 사람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직원 속에 특수관계자가 섞여져 있을 때는 이 공평성 문제에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미성년자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구성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이렇게 인적 구성이 돼 있죠. 임원 그리고 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법인은 좀 더 많은 인적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 관계자 다수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와 내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재해서 소득을 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미성년 자녀는 아까 구성이 안 됐잖아요. 개인 사업자에서는. 법인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을 분산하라는 차원에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많은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절세 원칙 두 번째는 종목을 분산하라입니다. 종목이 무슨 종목인가요? 예, 소득세의 종류입니다. 소득세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세의 종류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뭐뭐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예,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은 이제 연 단위로 합산을 해서 이제 과세를 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은 1년 동안 자주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놓은 것이고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1년 단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점에 한 번에 크게 생기는 것이죠. 뭐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재산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한 번에 팔 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퇴직소득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근무를 다 마치고 뭐 10년, 20년 마치고 퇴직할 때 가져가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이 퇴직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합산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은 다 합산이 되지만 1년 단위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류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반면 종합소득에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것은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합산되지 않고 15.4%만 원천 징수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여기서 이제 소득 세율을 봐야 되겠죠. 과세의 기본이 되는 개인소득 세율입니다. 표를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직관적으로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400만 원, 이거 개인소득세 과표입니다. 과표. 1,400만 원까지는 6%, 예,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는 15%, 8천만 원까지는 24%, 그 다음에 1억 5천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그 다음에 5억까지는 40%, 그 다음에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최고 세율이 이제 부과됩니다. 자, 이것을 안 다음에 종목을 분산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정리할 시기가 됐습니다. 총 그 해에 정리해야 될 소득이 약 10억 정도 되셨어요. 자, 이것을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었을 경우 각각 어떻게 종목을 분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 사업소득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전체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42%가 부과되겠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45%가 부과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10억까지니까 42% 부과되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반면 이제 법인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여러 가지 소득세 종류를 한꺼번에 구사할 수가 있죠. 먼저 10억을 다 급여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1억 8천 정도만 개인 소득, 이제 근로소득이 되겠죠. 근로소득으로 개인소득세 38%가 부과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융소득이 있었죠. 그중에 배당. 배당은 2천만 원까지만 15.4%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합산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은 실익이 없겠죠. 그래서 2천만 원만 예를 들었습니다. 배당 소득세 15.4% 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할 수 없는 것. 법인에서 예, 근로소득을 받는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퇴직금이 있죠. 예, 이 퇴직금이 크기도 하지만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유리한데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예, 법인은 이 퇴직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20% 정도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이제 42%의 세율을 부과하고 나머지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이 38%, 15.4%, 20%를 각각 이제 가중치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2억 3,100만 원이에요. 즉 23.1%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42% 대비 약 45%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종목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훨씬 유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절세의 원칙, 시기를 분산하라입니다. 똑같이 한번 10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의 이익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은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연 단위로 과세를 종결하죠. 그 해 바로 과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것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죠. 10억의 이익이 생겼는데 개인 사업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령을 불릴 수가 없어요. 당해의 과세를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 여기 45%인데 42%가 되겠죠. 42%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게 다 소득으로, 그러니까 뭐 장부상의 소득만 잡히고 실제 돈이 없더라도 세금은 먼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의 곤란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법인을 한번 볼까요? 법인은 법인의 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사업소득세하고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익 10억을 다 근로소득, 즉 급여로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과세 이연이 가능하거든요, 법인은. 쉽게 말해서 급여를 가져가고 남은 돈은 법인세를 내고 이익잉여금으로 이 세금을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득이 적을 때 가져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배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 나중에 퇴직금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과세 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중요한 점이고요. 소득세는 약 35에서 38%. 예, 5년 이내, 5년 이내나 5년 조금 넘게 가져가면 이제 연봉 2억 이내로 조정하는 거예요. 1억이나 2억 정도 가져가게 되면 35%에서 38%의 세율만으로 세금을 조금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42% 대비 약 22.2% 정도가 절세되게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절세 차원에서 첫 번째, 사람을 분산하라. 그 다음에 종목을 분산하라. 그 다음에 시기를 분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너지와 임팩트가 엄청나겠죠.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절세되는 세금의 임팩트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이 여러 종목으로 그 다음에 시기를 매년 나누어서 가져가게 된다면 세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들은 뭐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많이 직면해 있을 겁니다. 시작하실 때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법인 전환해야 되나? 그러면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시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이즈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제 세금의 사이즈인데요. 최소 세율이 부과되는 수준에서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나 크게 차이가 없겠죠. 예, 근데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뭐 시기를 분산하거나 종목도 분산하고 사람도 많이 나누어서 가져갈 때 유리한 시점이 도래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들 오늘은 그 절세 차원에서 본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법인 전환 방법이 되겠죠.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 법인 전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전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저도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